나마스카, 나마스테. 내 안의 신성이 당신 내면 깊이 내재된 신성에게 경배 드립니다. 이 인사법 역시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 찾아주시고 또 봐주시고 때로는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요가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거의 3년째 돼가는데요. 처음에 의도는 요가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러니까 몸짓으로만 하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몸으로 구현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하타 요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도 아닙니다만 몸짓이 우리나라 말이고요. 하타라는 말은 음과 양, 양을 뜻합니다. 음양의 조화,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일종의 준비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라고 말했으면 본 게임, 본류는 뭐냐, 중심은 뭐냐, 그것은 결국에 명상으로 귀착됩니다. 말하자면 준비 단계가 딱 계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냥 엘리베이터인 거죠. 때로는 1층에 10층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3층에서 내리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5층에서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층까지 1층에서 곧바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그랬을 때 과연 그 층별로 1층에서 10층까지 다 스톱해서 내렸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본 목적지가 10층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라고 표현한 것은 그 계단이라는 게 그 수고로움을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는데 불빛은 표시되잖아요. 3층 지나가고 4층 지나고 이런 것은 표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존재는 하나 그 층별로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굳이 나누고 해서 그걸 구분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요가의 단계는 분명히 요가 경전이라고 하는 요가 수트라에 8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다 거쳐서 가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그게 왕도의 길, 라자 요가 또는 아슈탕가 요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간판 같은 거, 요가 간판 이렇게 내걸릴 때 보면 아시탕가 요가라는 말을 거기다 써 놨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해석이죠. 이상한 동작을 구부려진 동작, 구현하기 힘든 동작들을 아시탕가 요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탕가라는 계단을 오르듯 이렇게 설정된 단계를 거치듯이라는 것이에요. 몸짓으로 하는 요가가 아니고 몸으로 하는 그 하타 요가의 그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면 호흡 수련과 맑은 기운을 몸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각을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아픔을 참고 있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과의 동화 같은 거예요. 주변 환경과의 동화. 그렇다면 굳이 자기를 어디 시장 골목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명상한다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속 또는 고요한 곳, 바닷가나 호숫가나 깊은 산속, 위험 요소가 없고 또 쾌적한 그런 곳에 장시간 동안 앉아있을 공간에서
명상을 한 것이죠. 그 명상의 전 단계까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 그 다음에 감각적인 그 통화,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초집중이죠.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표현이 저는 적절한 걸 찾았는데, 뭐 정려라는 표현도 있고 선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몰입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구별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게 대상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꼭 눈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때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 바라보는 자도, 또 보여지는 것도, 그것이 형체화된 게 아닐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의식세계에서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 지워져 버렸을 때 그걸 삼매라고 합니다. 무라일체,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이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완전한 일체인 것이죠. 그걸 아시탄가 요가 또는 명상의 요가, 요가의 왕이란 뜻이에요. 라자 요가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런 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몸짓으로만 하는 그런 요가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위로 원래의 본 목적지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요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농사를 짓는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요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요가 않고 농사죠?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열심히 그 숙제를 쓰고 숙제를 이제 과제물을 막 학생이 쓰고 있다고 합시다. 산수 문제를 막 풀고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왜 너는 공부 안 해?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같아요. 산수가 됐든 영어가 됐든 또 만약 그 친구가 산수를 하고 있는데 책이 필요 없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녀석은, 그 친구는 암산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나가는 눈으로는 제발 손님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배우고자 한다면 좀 더 깊은 내막이나 그 본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툭툭 지나가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보면 참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 집 살림을. 지나가는 과객이,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 전부입니까? 나타난 것만이 세상 전부가 아니듯이 좀 더 숙고하고 좀 살펴봤으면 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목이 타니까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차도 한 잔 하네요. 비가 오면 말이죠, 사람들의 이 그 감각이나 이런 마음 세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산책길에 보니까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도 그 산에 오르면서 있고, 아래쪽에서는 어떤 조금 약간 빠진 분이 이 동네에 사는데 막 노래를, 안 하던 노래를 막 크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는 아줌마들도 있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아줌마들한테 농담도 했죠. 비가 오려고 하니까 좋은 콘서트 가수도 옆에 있고 좋지 않냐고 했지만 웃으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도 비 오는 절이 되면 동네 그 특히나 뭐죠, 그
장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꼭 나타나서 혼자 연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을 막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죽이죽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오늘 내일 비 오겠네 이런 말이었거든요. 사실 또 비가 왔고요. 그 양반이 한 번씩 그렇게 길바닥에서 연설하면 꼭 비가 왔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몸에 어떤 느낌들이 달라지는 모양이죠. 참 약간의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제가 어디서 멸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멸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었던 사람도 그 사람들도 이 멸치는 참 멸치 똥까지 맛있다고 그럴 정도 멸치였는데 완도산 멸치인가 아무튼 그쪽 남해 쪽이에요. 어쨌든 그 멸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멸치를 몇 개 샀는데 나눠서 먹으려고요. 멸치가 똥이 아니고 그게 시커먼 게 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오히려 그 원소 미네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더 있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진짜를 왜 버리냐고 멸치똥 따는 걸 싫어하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똥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맛있는 멸치도 자칫하면 이제 쉽게 먹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카톡에다 보내왔는데 마치 잊어버렸던 얘기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죠. 일본이 그 동해 바다에다가 그 핵폐수를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뭐 잔류가 되고 뭐 지금 별의별 논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연은 한번 이렇게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모두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 실제는 굉장히 겁내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어디 횟집이라든가 뭐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은 소금조차도 지금 풍기현상 사재기로 비어버렸죠.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베트남산, 중국산 뭐 이런 거 아주 싸게 수입해가지고 이거 이제 천일염이다 해가지고 포대가리라는 거 해가지고 또 팔겠죠. 물론 우리나라 염전에 있는 소금들도 비축된 것이 동인할 정도로 지금 몇 배 올라서 팔리고 있고요. 이게 현실인 것이죠. 자, 소금이 이러한데 살아있는 생물들, 바닷고기들은 어찌 될까요? 어패류, 양식장 이런 것들을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명약환화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한테 지금 스트레스를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비껴난 얘기고요. 일반 사람들 말이죠. 강한 곳에는 약하고 약하게 보이면 강한 그 척을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막걸리를 엎어도 노무현 다 뭐 김대중 빨갱이, 문재인 뭐 죄인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재앙해가면서 그렇게 함부로들 하고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없이 오히려 나라를 김대중은 살렸고 그렇죠? IMF에서 건져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만한 고급진 민주주의하고 좀 살기 좋은 그런 나라, 좀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살던 여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요구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운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을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그 양반 임기 중에 온통 있어서 사람들이 움쭉달짝도 못하고 마스크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나마 그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안 하고 지킨 것은 대단히 잘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그 서로 간의 친밀함 이런 것도 노력을 한 부분 인정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 저도 그런 정치적인 발언 해보면 언론 개혁이니 검찰 개혁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홍남기 장관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가 하는 자를 계속 등용해서 사표를 2번씩이나 냈는데도 책임지고 낸다고 냈던 인물을 갖다 계속 반려시키고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잖아요. 그게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그 등을 돌리게 된 부분은 뭐 재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난기금인가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 국간이 무너지네 어쩌나 하면서 붙잡고 있어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말 재앙을 맞은 것 같은 상태가 됐다. 사람들이 장난으로 문재앙 했는데 재앙을 맞은 꼴이 됐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물론 나는 아니다 라고 손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같은 물을 휩쓸려 갈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적인 흐름이고.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 문재인 초기에 아마도 기억하기로는 뭐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최저임금인가? 그걸 10,000원인가 시급 올린다고 해가지고 뭐 그 식당 주인이 뭐 이런 데서 난리가 나가지고 뭐 청와대 쪽인가 국회의사당 쪽인가 앞에다가 식당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솥단지를 들고 와갖고 던지고 냄비 던지고 후라이팬 던지면서 그 퍼포먼스를 하고 싸놓고요 욕을 하고 그랬었던 거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그 난리가 아니었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좀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검찰이라고 하는 세력이 대통령 중심에 딱 있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그러면 횟집이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 다 낚시 그 다음에 그물 던지고 회칼 던지고 그런 퍼포먼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농협에선가 옛날에 농협에서 데모 할 때는 소 몰고 염소 몰고 가고 그 데모를 했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데 수산업이라고 하는 수협 같은 데는 지금 조용히 잠수 타고 있대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핵폐수를 마실 수 있네 뭐 어쩐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잘못해도 정말 많이 잘못됐는데 왜들 다 입을 닫게 되는지. 글쎄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 지금까지 별로 안 하고 자제했지만, 저도 이 스트레스를, 눈을 뜨면 마음이 편하고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막 짜증과 약오름 막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런 뉴스나 신문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제가 제 발로 발등 찍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자기 몸에다가 총질하는 것 같은 그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글쎄요, 그런 걸 믿습니다. 지렁이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지렁이 아니고 잘못하면 독사를 밟아서 자기 발 물릴 수 있다는 거, 그들은 알아야 되고요. 권불 10년인가 하잖아요. 권력과 부귀영화 오래 가지 않은데 10년 안에 사람들이 우라통터에서 많이 죽어나갈 것 같다는 것이 더 염려죠. 결국 10년이 아니라 4년 남은 것도 숨이 막힐 듯 하니 뭔가 이 안 좋은 흐름과 기운들이 모아지다 보면 자체 정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건 좋은 것, 나쁜 건 나쁜 것,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자기 그 정체성에 입각해서 좀 더 자기 중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부평초 마냥 갈대처럼 그런 게 아니라 고집처럼 아집처럼 편견이나 독단 독선처럼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관, 의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삶을, 그래서 자기를 속이거나 감추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밖에서 비가 우르릉쾅 천둥 소리 나고 번개 반짝반짝 하면서 비도 내려요.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마음 한쪽이 그 천둥 소리에 같이 쿵쾅거리는 거 보면 이런 공감인 것이죠. 공감, 그죠? 자연과의 공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쿵쾅거리는 심장이 박동이 커지면 그 분노가 때로는 다시 원위치를 시킬 거다. 비가 깨끗이 씻고 간 뒤에는 맑은 하늘 비치듯이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듯한 이 느낌에서 언젠가는 벗어나리라 그 기대하면서 저도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한번 전해보고자 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잘 지내세요.